안녕하세요. 에소입니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강좌는 레빗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좌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거니까 좀 재미없거나 너무 느리다 싶으면 빨리 비디오를 돌리거나 다른 어, 강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 커트너를 한번 실습을 한 것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른 거 몇 개를 더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커튼 월도 월이에요. 그죠? 커튼 월이잖아요. 아래쪽 보면은 몇 가지 월을 갖다 분리해 놨는데 잊어버리세요. 이거 잊어버리시고 위에 그냥 우리는 단순한 강좌니까 월 클릭해요. 위에 거.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유형 선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월을 할 거냐? 커튼 월도 월입니다. 쭉 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베이직 월, 스태틱 월, 그리고 커튼 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 종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 구분하지 말고 그냥 월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커튼홀이에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면은 이 선대로 벽은 그려지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 선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 베이직 월 같은 경우는 그냥 길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높이값만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그 유형은 두께로서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는요. 커튼홀에서는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야 돼요. 길이가 결정됐죠? 그리고 높이 값을 결정해야 되고 그 안에 멀리온을 얼마큼을 줄 건지를 갖다 결정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엘리멘트 프로퍼티를 미리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가능해요. 미리 선행적으로 한번 그려놓은 다음에 그 오브제를 엘리멘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쪽 엘리멘트 프로퍼티에서 수정을 해도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미리 어떤 걸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고 하는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멘트 프로퍼티를 미리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멘트 확인할게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란 얘기했어요. 베이스 컨스트레인트 어디에서부터 올라갈 거냐? 바닥 레벨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바닥 레벨, 그라운드 레벨이죠. 지금 그라운드 레벨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 탑이죠. 탑 컨스트레인을 지금 언커넥티드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3100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00이란 얘기예요. 탑까지 베이스에서 탑까지가 3100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다 싶으면은 이쪽에 여기 탑 컨스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그 구속을 따로 먹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루프라고 하는 높이에서 제가 전체적인 벽 높이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루프라는 루프 플로 플랜 있잖아요. 그럼 RFF 루프 플로 플랜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옵셋 값을 마이너스 400을 하더라도 3100이 나와요. 지금 여기 inactive가 되어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수정이 안 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 400을 해도 똑같이 3100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 학습해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물이라는 얘기예요. 요 시스템만 이해하면은 아무리 이런 창이 나오더라도 차근차근히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래피컬하게 안쪽에서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디자인이. 이제 버티컬 그리드 패턴. 이제 타이틀을 하나씩 읽어보자고요. 수직 그리드 패턴이에요. 수직 멀리온. 멀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프레임은 보통 그 아웃라인을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호, 커튼홀에서는 수직 바를 멀리온이라고 해요. 그 멀리온 자체. 뭐 물론 수평바를 이제 멀리온이라고 해도 되고요. 정확하게는 수평을 갖다 트랜섬이라고 용어를 가지고 쓰고 있긴 합니다. 커튼을 설계를 할 때. 하지만 어쨌든 멀리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멀리온의 숫자를 넘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7으로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쪽 사이에 7개의 멀리온을 집어넣겠다. 버티컬 그리드를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가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이거는 상세 강좌 때 따로 강좌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익숙해진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좀 복잡한 설정들이 있죠. 커튼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 한번 익숙해지고 설명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궁금하시면 커튼홀 그 이쪽 리본 강좌 버튼 시스템 강좌에 커튼홀 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한번 잠깐 보셔도 좋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fixed number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vertical grid pattern. vertical이 fixed number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number로 되어 있어요. 근데 maximum spacing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말게요.
맥시멈 스페이싱 해갖고 그 뭐냐면 이 사이의 간격이 이 멀리온 간격이 예를 들어서 유리 한 장이 1500 이상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손실이다. 1500까지만 알고 1500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나누기로 할 때 7개로 나눠야 될지 8개로 나눠야 될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 길이 나누기 7해서 1500 미만인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1500에 가까워야지 또 너무 낮으면 또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디자인할 때. 그런 의미에서 맥시멈 스페이싱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최대한 간격을 등분을 하는데 1500으로 나누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전체 길이를 1500으로 나눈 거에다가 정수를 딱 놓으면은 그게 그 멀리온 개수가 이렇게 등분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1500으로 했을 때 넘버가 몇으로 바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타입 프로퍼티고 인스턴스 프로퍼티 여기 넘버가 OK를 하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자고요. 비활성화 되죠. 근데 역시 7개로 되네요. 7개로 딱 정시수가 떨어지네요. 이해되시나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에디트 타입에 들어가서 타입 프로퍼티의 맥시멈 스페이싱을 나는 아니다. 나는 무슨 소리냐. 유리는 3000까지는 그냥 똑같은 값인데 가능하면 크게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눌러볼게요. 여기를 관찰하세요. 짠 하면 이 넘버링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거와 관계없이 보세요. 3000에 가깝게 넘버링이 7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가 되네요. 전체 길이가 9600이죠. 이 사이의 거리를 재볼게요. 9600을 가지고 3000으로 나누면은 4개가 나오나 보죠. 그죠? 4개가 나오는데 그걸 다시 9600으로 나누면 2375가 나오나 봐요. 이렇게 해서 등분으로 가운데 3개의 버티컬만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디자인상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 미스 반데로해에 있는 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클릭한 다음에 이 커튼홀 자체를 또 수정하는 창이 뜬다고 했어요. 엘리먼트 프로퍼티에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넘버 수가 실제 넘버 수가 3으로 바뀌었죠. 여기 그죠? 여기 또 허리전털 넘버 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위에 거는 3개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에디트 타입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맥시멈 스페이스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 7개가 집어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거리는 상관하지 말아라. 픽스 디스턴스 하면은 그 거리만큼 뛰다가 끝에서 모자라면 없어지거나 남거나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픽스 넘버 해서 할게요. 얘기가 또 점점 어려워지니까 여기서 스톱 하겠습니다. 하여튼 커튼홀에 대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정도 상식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넘버 7 해서 OK 누르면 7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디멘전도 굉장히 스마트하죠. 우리 멀리온 사이에 하나의 간격을 놨으니까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도면에서 모델링을 바꿀 때마다 디멘전을 어떻게 수정하나 고민하시거나 잘못되어 있는 데 갔을 때 걱정이 됐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항상 가거나 예를 들면 지금 하다못해 이 오브제가 커튼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것도 같이 없어져요. 전 디멘전을 지운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없어져요. 보셨죠? 이게 없어지면 근데 이게 없어진다고 오브제가 없어지지는 않죠. 이게 이 디멘전이 그 오브제 엘리먼트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지울게요. 됐습니다. 이제 이쪽 커튼홀을 작성했어요. 계속 스피디하게 갈게요. 그럼 이거에 대한 높이 값도 아까 확인했었죠. 우리가 커튼홀이니까 윈도우 커튼홀 확인하고 엘리먼트 프로퍼티에서 개수를 이번에는 2개만 넣을게요. 2개만 넣고 높이 값을 3100이죠. 높이 그 지붕의 두께가 400으로 잡았으니까 아니면 이걸 언커넥티드로 해서 그 높이 값 제 값을 원하는 대로 치면 돼요. 얘를 갖다 2000으로 하면 여기 있는 그 커튼홀은 낮게 그려지겠죠. 당연히 오케이 누르고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라고요? 선 따라서 그리면 돼요. 높이 값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속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그려진 거 보셨죠? 자, 이제 이쪽도 그릴게요. 연습 삼아 계속 그릴게요. 월 커튼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터섹트 된 부분에서 월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ESC를 한번 눌렀을 때는 아직 유효합니다. 이 선의 연속선에선 끊어졌지만 ESC 한번 누르면 유효해요. 클릭하고 계속 그리면 돼요. 같은 속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ESC를 한번 누르면
아직도 유효하죠?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에디트 모드로 가는 거예요. 모디파이 모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튼홀까지 다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커튼홀 하나 남았죠. 커튼홀 다시 한번 클릭할게요. 그럼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 조금 들여서 놓기 위해서 약간 100 정도 100 놓겠습니다. 클릭하고 안쪽에 100 스냅이 잡혀서 디멘전 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버렸네요. 유리에 보기 싫으니까 클릭한 다음에 이 끝에 포인트 있죠. 월. 이걸 자꾸 늘리면 돼요. 우리가 선을 그린 시작점과 끝점이 항상 살아있어요. 어떤 월이든지 클릭하면 양쪽에 점이 있죠. 자, 보세요. 이 커튼홀은 없을까요? 커튼홀. 탭을 누르면 여러 가지 다중 선택이 반복돼서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양쪽에 점이 있죠. 이걸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 등분으로 가운데 두 개가 생기고 이 벽은 그대로 스냅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딱 옮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벽은 똑같습니다. 예, 이제 커튼홀에 대해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 작업을 했다고 치면 다음엔 우리가 동영상 최초의 그 오버뷰 보신 비디오의 순서대로 아래쪽 기단, 포디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강좌에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